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잠은 잘 못 주무시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도 제 목소리라도 함께 하고 싶어서 영상을 켜게 됐습니다. 제가 지금 저희 정치 색깔이나 여러 다른 의견들을 이렇게 게재하고 싶어서 다른 채널을 만들게 됐는데요. 저는 현재 베트남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공산국가에 살고 있다 보니까 얼마나 자유가 중요한지 여러분들은 체감을 잘 못하실 수도 있는데요. 사실 저는 공산국가에 살고 있지만 오히려 대한민국이 언론의 탄압이라든가 자유의 박탈이라든가 소수라는 것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오히려 역차별을 당하는 그런 것들을 볼 때에 너무나 불합리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대신에 그 목소리조차도 낼 수 없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안타깝고 이해를 하기 어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최근에 무안공항에서 사고가 났지만 무안공항 참사라고 부르지도 못하는, 그리고 죽은 사람들을 이용해서 분명히 자기네들 정치에 이용하기 위해서 막 화력을 다할 텐데요. 지금은 무안공항 참사가 이렇게 잠잠하고 조용합니다. 여러분들은 이해가 되시나요? 똑같은 상황에 똑같은 사고였지만 그때는 정말 끔찍한 일이었고 지금은 그냥 그저 그런, 그리고 이렇게 부르지 마라 저렇게 부르지 마라 라는 입을 봉하려고만 하는 그런 모습들과 행태들을 볼 때 국민들이 이 사건을 보면서 깨어나지 않으면 도대체 어떤 걸 더 보여줘야 깨어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조금 길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 잘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많이들 영상을 찍고 보여주셨을 거예요. 하지만 그래도 아직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혹시라도 제가 목소리를 내면 어떤 분들은 봐주시지 않을까. 그리고 조금은 이렇게 평범한 사람도 이렇게 영상을 찍어서 보여줄 정도면 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게 제 목표입니다. 여러분도 함께 잘 생각을 같이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제일 먼저 살펴봐야 하는 게 왜 무안공항이라고 부르지 말라고 할까? 그런데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무안공항은 언제 만들어졌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안공항은 언제 만들어졌나? 무안공항은 1993년 아시아나 항공 733편 추락 사고 이후에 광주공항과 목포공항을 통합해서 대체하기 위해서 1999년에 착공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2007년에 완공을 해서 같은 해에 11월 8일에 개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2007년 11월 8일에 개항을 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거는 누가 만들었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이것은 광주가 텃밭인 민주당에서 김대중 대통령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무안국제공항은 만들어지면 안 되는 공항입니다. 왜냐하면 이 주변은 온통 사방팔방이 철새 도래지예요. 그래서 오전 시간이 되면 새떼가 돌아다니게 된 거죠. 분명히 공항 측에서도 인지를 하고 있었다고 해요. 아무 문제 없이 착륙을 했다면 별 문제가 안 되었겠지만 복행할 때 문제가 된다고 인지를 한 걸 보니까 공항 측에서도 분명히 이 문제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많은 부분이 부족하게 관리가 되고 있었고, 세부적으로 철새 서식지에 공항을 짓고 철새 관리자의 부족으로 철새를 관리하지 못해서 버드 스트라이크로 사고 기체에 손상을 입혔고, 사고기가 동체 착륙을 하면서 충돌한 콘크리트 벽 등 많은 문제들이 맞물렸다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공항이 도대체 전라도에 그렇게 많이 필요한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무안공항을 처음에 만들 때 어느 정도의 시민들이 여기를 이용을 할까, 그것을 추산했을 때 200만 명을 예상했다고 합니다. 1년에. 그런데
거기에 훨씬 못 미치는 20만 명도 되지 않는 그런 인원들이 1년 동안 사용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 건 모르겠지만 이 정도로 차이가 나면 이거는 그냥 뜬구름 잡는 거 아니었을까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 보시면 지금 활주로 길이가 2km 800 정도 되는데 이 활주로가요, 인천공항이나 또 그 김포공항이나 보다는 조금 더 짧지만 여기는 그냥 보통 정도의 길이는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것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거리는 이마스라는 제동장치가 설치되어 있을 때의 길이가 아무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고요. 이것은 많이 문제가 심각한 거죠. 이마스는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지는 못하셨을 거예요. 미국에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마스는 거품 콘크리트나 경량 소재 등 약한 재질로 만들어집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콘크리트 벽에 충돌해서 터지는 거 보셨죠? 폭발하는 거. 그런 것처럼 비행기 동체가 그대로 이렇게 쭉 갔을 때 거기에 부딪혀도 동체에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재질로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마스는 말하자면 수수깡처럼, 스폰지처럼 무거운 바퀴가 거기를 굴러갔을 때 그곳을 진흙에 빠지는 거죠. 말하자면 진흙에 빠지는 것처럼 쉽게 통과하지 못하고 제동장치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동체에서 어떤 여러 가지의 문제로 인해서 제동장치가 작동하지 않을 때, 그리고 엔진에 문제가 생기면 모든 것들이 빡빡하고 움직이기가 어렵다고 해요. 사람의 힘으로는. 그래서 그 부분은 제동장치를 가동시키기에 너무나 버거운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바퀴가 이렇게 쭉 가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 바퀴가 여기 이마스에 푹푹 빠지면서 갯벌에서 우리가 달려갈 수 없지 않습니까? 쭉 그냥 가다가 바퀴가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이 이마스를 통해서 동체 착륙을 했던 그 비행기를 한 명도 사상자가 없이 살렸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심지어 대만에도 설치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는 아무 곳에도 설치가 되어 있지 않다고 해요. 전에 펜스 전 미국 부통령이 이 비행기를 탔다가 이쪽에 우리 건설 자재 ALC 또는 스티로폼 같은 걸 깔아놔서 그게 부서지면서 바퀴가 그걸 파고 들어가면서 비행기를 제동시키는 그런 장치. 네, 여기죠. 근데 저 장치는 또 일반적으로 넓은 활주로에서는 별로 큰 의미가 없고요. 그렇죠. 항공기를 손상을 더 많이 시킬 수 있기 때문에요. 이렇게 짧은 활주로를 가지고 있는 공항에서 제동장치를 깔아주는 게 안전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무안국제공항은 이 공항을 국제공항으로 만든 사람이 누구냐를 한번 보셔야 돼요. 자, 여기는 지금 전라도잖아요. 전라도는 누구를 지지하는 지역입니까? 보통 거의 90%는 아마 민주당을 지지하고 있는 곳이에요. 이곳에서는 철새 도래지이기 때문에 여수공항도 같은 위험에 처해 있다고 합니다. 비슷한 상황이니까요. 이명박 대통령 때와 문재인 대통령 때도 심지어 여기는 국제공항으로 할 수가 없다라고, 철새 때문에 위험하다라고 했기 때문에 허가를 내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공항 두 개를 통합해서 이렇게 만들었다면 국내선이라도 운항을 해야 할 텐데 그만큼 이용하는 이용객이 많지 않았다는 것이고, 그리고 여기 공항이 조금 그 시내에서 떨어졌다고 해요. 그리고 여기에는 인프라가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교통도 불편했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주 이용하는 공항은 사실 인천공항이나 김포공항이나 아니면 김해공항이나 이런 식으로 되었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도 무안에 공항이 있는지
저도 처음 들었거든요. 전라도에 이렇게 많은 6개나 되는 공항이 있다는 것도 요번에 처음 알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10몇 년 동안 적자로 운영되고 있는 이 무안공항을 국제공항으로 승격을 시켜준 사람이 누구냐, 그걸 보셔야 되는데요. 요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됐죠.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되면서 바로 12월 7일 날 국제선을 만들어주게 됩니다. 진에어, 제주에어 이렇게 저가 항공이 여기에 들어가서 이제 상품을 개발하고 만들어서 여러 가지 노선을 또 이렇게 시도를 하게 된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행사가 있고요. 공항이 있고요. 그리고 여러 이익단체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정치인들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여기 지역 그 유지들이 있겠죠. 무한히 발달이 되게 되면, 발전을 하게 되면 누군가는 이득을 보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바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인 거죠. 제대로 운영을 하든지 아니면 제대로 갖추어 놓든지 그렇지도 못할 거면 오픈을 하지 말았어야죠. 국제선이라고 하면 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무리하게 만들어 놓고 이 사람들은 왜 그 세월호의 사건과 이태원의 사건과는 다르게 자꾸 축소시키고 함구를 하고 있는지. 처음에 사고가 나자마자 이재명이 했던 말이 뭐였냐면 원인 규명이 뭐가 중요하냐. 일단 사건 사고 수습부터 해라. 이 사람들을 위로하는 게 먼저다 이러면서 거기 찾아가서 앞에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뭘 받아 적는 쇼를 하고 그리고 눈물을 뭐 이렇게 닦는 척을 하고 눈물도 나오지도 않는 눈물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도 모르겠는 그런 퍼포먼스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것은 그냥 정치를 위한 것인지 그 사람들을 위한 것인지 사실 문재인이 처음에 세월호 사건이 났을 때 방명록에 기록했던 것이 미안하다, 고맙다라고 했잖아요. 정치로 이용할 수 있게 해줘서 너무나 고맙다라는 말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부모들도 그렇고 누군가를 떠나보낸 사람들은 추모하고 애도하고 충분하게 슬퍼한 다음에 그 다음에 있게 만들어줘야 그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낼 수 있게 해줘야 그래야 그들을 위하는 겁니다. 그들을 진정으로 위한다면 희망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괜찮아. 그래도 남아있는 사람이라도 열심히 살아야지. 아이들은 불쌍하지만 그 아이들이 이런 걸 원할 거야, 이렇게 살길 원했을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정말 열심히 살아야 하는데 그런 것들은 전혀 배제하고 그냥 계속 슬퍼해야 되는 거예요. 나라도 슬퍼해야 되고 연예인들은 뭐 고사하고 정치인들은 당연하고 빈속에 공복이었는데도 사발면 한번 먹었다가 해고당한 장관을 보면 정말 기가 막힙니다. 아무튼 이런 상황이 왜 벌어지는지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지 여러분들은 이해가 되시나요? 이 세월호 사건이 있었을 때 정말 선장에 대해서 질책하고 문제시 삼는 것 여러분들 제대로 보셨나요? 선장과 선원들이 만약에 방송을 그 자리에 그대로 있지 말아라. 아이들에게 구명조끼를 배부받아라. 그리고 갑판 위로 올라가서 그 구조의 손길을 기다려라 라고 이야기를 했다면 차례차례 질서정연하게 나가라 하고 지도를 했다면 그 많은 시간 동안 그 기다리는 오랜 시간 동안 배가 가라앉을 동안 아이들이 뱃속에서 수장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몇 명이야 사상이 있었겠지만 정말 수많은 아이들이 그렇게 그 목숨이 사그라들지는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파렴치한 인간들은 그걸 대통령의 탓으로 해서 대통령에게 책임을 묻고 대통령에게 뭐 했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당시에 문제가 있었던 건 바로 이 세월호 선장이었어요. 세월호 선장은 배를 버리고 도망을 갔고요. 어제 이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세월호 판박이 서해호 생존자 배 기울 때 바다로 뛰어들었다면 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뉴스가 나왔는데요. 이렇게 사고가 났어요. 배에서 사고가 났는데 서산에서 선박이 전복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 높은 파도를 지나던 그 시점 같은데 출항할 때보다 약간 많이 기울었다는 느낌이 들었다고 해요.
그 사람이 이제 세월호 사고를 봤을 때, 아, 여차하면 나는 뛰어들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뛰어들어서 목숨을 구했습니다. 이 사고로 탑승객 2명이 구조됐고 나머지 5명은 실종이 됐는데요. 처음에는 주시를 안 하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배가 기울어져서 문제가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면서 출항할 때보다 많이 기울어진 상황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월호를 생각하면 뛰어내리자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벌써 12년이 됐네요. 12년 전에 세월호 사고가 머리에 스쳐 지나가면서 차라리 배에 뛰어드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배에서 사고가 났을 때 판단을 얼마나 빠르게 신속하게 하고 그 조치를 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관건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판단들은 선장과 선원들이 가장 빠르게 할 수 있었겠죠. 우리 아이들이 뭘 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이들은 정말 들뜬 마음으로 수학여행을 가는 중이었는데요. 그런데 이 아이들에게 제대로 안내방송을 하지 않고 본인들은 몸을 피해서 나가게 되는 그런 문제들을 일으켜서 이렇게 된 거죠. 이 무한국제공항은 국제선 대형항공기의 운항이 금지되었던 곳이라는 것 분명히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024년 12월 7일 민주당의 단독 처리로 국제선을 운항 허가해 준 것이 민주당 손으로 결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나와서 사과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제선으로 만든 사람들은 179명의 생명을 담보로 자기들 정치 행보에 이용을 한 것이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고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으로 인해서 국정이 혼란에 빠진 상황에서 민주당은 압도적인 다수당의 힘을 이용해서 이 국제선의 허가를 받아낸 것뿐만 아니라 악법이 날치기로 통과가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해요.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제대로 보상도 받지 못하고 살기도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 사람들이 지지하고 지원하고 하는 사람들은 부류가 꼭 정해져 있죠. 소수라고 얘기하지만 그 사람들이 정말 소수인지 알 수가 없는 그런 단체들이고, 민주적이라고 하지만 절대 민주적이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국가라고 생각하는 그 국가가 어느 곳인지 정말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자유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는데요. 우리가 정말 자유를 끝까지 지키고 수호하고 이 어려운 난국을 헤쳐나갈 수 있다면 우리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어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쟁이나 당의 이익이나 이런 것들에 구애받지 않고 우리나라 국민들을 위해서, 우리나라 미래를 위해서 어떤 법이 최우선이고 어떻게 나라를 꾸려가야 할지 그런 부분들을 항상 고민하고 항상 머리를 맞대서 의논하는 그런 여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생각이 다른 분도 있겠지만 사실은 사실이고 선택해서 들려주고 알려주는 그런 정보에 휘둘리지 않고 여러분들의 생각과 판단을 잘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